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어썸TV의 유니스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영화는 지옥의 레이스로 알려져 있죠. 24 Hours 르망이라는 자동차 경기를 배경으로 한 제임스 맨골드 감독의 2019년 작품 포드 vs 페라리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유럽차의 대회로만 이식되어 있던 24 Hours 르망의 미국 회사인 포드가 참여하는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미국인으로서 1959년도에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한 카레이서이자 카 디자이너인 캐롤 셔비와 고집불통이지만 실력만큼은 뛰어난 카레이서 켄 말스의 진한 우정과 의리, 카레이서에 대한 열정, 그리고 기업의 이득 창출을 위해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한데 어우러진 정말로 볼만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여러 곳에서 수많은 상을 탔지만 특히 제92회 아카데미 어워드에서는 4개 부문에서 노미네이트 됐고요. 그 중에서 최고의 음악 편집상과 작품 편집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된 24 Hours 르망이 도대체 뭔지, 작품을 만든 제임스 맨골드 감독과 명연기를 펼친 맷 데이먼과 크리스천 베일의 이야기만을 풀어냈는데도 오늘 하루를 다 써도 모자랄 것 같은 정말 좋은 내용들이 가득가득한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영화 여행 시작해볼까요? 이 영화를 제작한 제임스 맨골드 감독은 1963년 뉴욕에서 태어났지만 대학은 월트 디즈니가 설립한 캘리포니아 아트스쿨을 나왔습니다. 1985년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 입사하면서 각본가와 감독으로 활동하였고요. 10년 후인 1995년에 디즈니 퇴사 후 아주 청순한 여배우 리브 타일러가 주연한 영화 헤비를 통해서 썬댄스 영화제 감독상을 받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 여러 작품 중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영화는 엑스맨 시리즈를 빼놓을 수가 없죠. 휴 잭맨 주연의 더 울브린과 로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포드 v 페라리입니다. 이미 2022년에 개봉될 인디애나 존스 5의 연출과 각본을 맡고 있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영화도 정말 기대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은 영화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물론 내용과 작품성도 중요하지만 배우들이 얼마나 그 역할에 빠져 있는지입니다. 이 배우가 연기를 참 잘한다는 느낌보다는 배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소화해낼 때 배우와 캐릭터가 딱 하나가 됐다는 느낌이 들 때 그가 진정한 배우이고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작품의 메인 캐릭터인 맷 데이먼과 크리스천 베일이 바로 이런 배우들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맷 데이먼은 1970년 미국 매사추세츠의 케임브리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영화 활동은 1988년 하버드 대학 영어 영문과에 들어가면서 학교 사교 클럽인 델팩 활동을 시작으로 하게 되었고요. 1999년도에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하면서 학교는 자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학교를 알리는 유명인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예술 훈장도 받았다니 한번 유명해질만 합니다. 맷 데이먼은 데뷔 때부터 쭉 안정적인 연기를 보이고 사생활도 다른 헐리우드 스타들과 비교해본다면 꽤 건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영화 촬영장 근처의 바에 들어갔다가 그 당시 바텐더였던 현 부인 루치아나와 사랑에 빠져 2005년 결혼을 하게 되었고, 루치아나가 이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알렉시아와 그리고 결혼 후 3명의 딸을 더 낳아서 딸 부자 그리고 딸 바보로 불릴 만큼 좋은 아빠라고 하네요. 정치적인 참여나 발언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환경운동가로서도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맷 데이먼은 개발도상국의 깨끗한 물 공급과 위생시설을 돕는 워터 오거니제이션의 공동 창설자인데, 그래서 물을 소중히 하자는 의미로 아이스버킷 챌린지 때 자기 집 변기물을 사용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Ben Affleck and Matt Damon. Yeah! 1997년 10살 때부터 단짝 친구인 벤 애플릭과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의 공동 시나리오 작가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작품을 고를 때 흥행보다는 예술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고 배역에 상관없이 본인이 믿고 따르는 감독에 따라 영화를 선택하는 주관이 아주 뚜렷한 배우. 하지만 희한하게도 좋은 영화도 많이 찍고 연기도 대단한 배우인데 비해 안타깝게도 아카데미 수상은 별로 없습니다. 영화 인생 20여 년 동안 거의 80여 편의 작품을 찍은 열정적인 배우가 바로 맷 데이먼입니다. 이 영화에서 카레이서 켄 말스의 역할을 맡은 크리스천 베일은 1974년 미국에서 태어나서 2살 때 영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성장을 합니다.
1986년 아나스타샤라는 TV 시리즈로 연기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때 같은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었던 스필버그 감독의 전 부인 에이미 어빙의 눈에 띄어서 영화 태양의 제국의 오디션을 보게 되고 주연으로 발탁됩니다. 크리스천은 아역 시절에 잠시 인기를 끌었지만 수년 동안은 무명 생활을 이겨내고 스타덤에 오른 그런 케이스입니다. 2005년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배트맨 비긴스가 바로 크리스찬을 지금의 대스타 자리로 오르게 한 발판이 되게 한 영화고요. 놀란 감독의 배트맨 3부작을 모두 마무리한 크리스천 베일은 역대 배트맨 실사 영화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배트맨을 연기한 배우이기도 합니다. 작품을 고르는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지만 일단 결정이 되면 감독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하는 작업 방식 때문에 영화계에서 엄청 성질 더러운 감독들한테도 사랑받는 배우로 유명합니다. 2010년 더 파이터를 통해서 골든글러브는 물론 아카데미에서도 나무조연상을 휩쓸게는 되지만 안타깝게도 맷 데이먼과 더불어 크리스천 베일도 그렇게 상복이 많은 배우는 아닙니다. 헐리우드에서 꽤 잘생긴 오똑한 코를 가지고 있다는 크리스천 베일. 현재까지 50여 작품에 참여를 했고요. 천의 얼굴을 가진 정말 카멜레온 같은 배우가 바로 크리스천 베일입니다. 어지간히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 24hour 르망 경기는 일반인한테는 그리 친숙한 게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여행할 영화의 배경이 된 이 르망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23년 5월 26일 프랑스 르망에서 시작한 이 카레이싱은 역사가 있는 만큼 그 인기와 위상은 단일 카레이스로는 최대의 모터스포츠입니다. 보통 유명한 자동차 경기로는 인디 500나 WEC 또는 모나코 GP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참여회사와 레이서들은 일단 이 24hour 르망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만약 여러 게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이 르망에 올인을 할 만큼 자동차 경기 세계에서 이 르망은 바로 그만큼 힘들기도 하지만 스릴과 매력이 만점인 목숨도 한번 걸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카레이싱이 짧은 시간에 최고의 스피드를 내어야 우승할 수 있는 조건에 비해 이 르망 경기는 24시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달리기 때문에 스피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버티면서도 빠른 차를 만들어야 하는 게 최대의 관건입니다. 초기에는 한 명이 전체 레이스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안전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서 현재는 차 한 대당 반드시 3명의 드라이버가 배정되어야 합니다. 한번 운전대를 잡으면 4시간 이상을 절대 넘을 수 없고 전체 게임에서 한 드라이버의 누적 시간은 14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르망의 많은 차회사들이 목숨을 거는 이유는 현재 시판되는 차량을 배수로 하는 카레이싱이어서 그 광고 효과가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실제 경기가 이루어지는 르망 서킷은 전문 레이스 트랙과 일반 도로를 합쳐서 만들어졌는데요. 그 길이가 거의 14km 정도나 됩니다. 최고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직선과 그와는 달리 무지막지한 속도 감소를 요구하는 직각 코너, 그리고 S커브 등 드라이버가 단 1초도 정신줄을 놓을 수 없는 코스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가혹한 상황에서 24시간 동안 달려야 하니 여기서 우승을 한 드라이버들과 차가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건 당연하겠죠? 이 영화는 앞부분이 르망 경기 우승 카레이서이자 자동차 디자이너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캐롤 쉘브의 독백으로 시작합니다. There's a point, 7,000 RPM, where everything fades. 숨을 걸고 스피드를 올려야 갈 수 있는 7,000 RPM 경지에 다르게 되면 모든 게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7,000 RPM은 자신의 최선을 모두 쏟아부었을 때 승패는 물론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과 실패, 타인으로부터의 평가와 편견, 심지어는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무의미해질 수 있는 순간이 바로 7,000 RPM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고 그때 나 자신한테 순수하게 물을 수 있는 질문. 포드 회사가 르망이라는 유럽 자동차 경기에 나갈 것이라는 뉴스를 대중에 공표하는 스피치에서 캐롤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It's a truly lucky man who knows what he wants to do in this world, because that man will never work a day in his life.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미친 듯이 그것에 빠져서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몰입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진실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제가 정말 감동적으로 보았던 경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단연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켄이 포드사의 압력으로 속력을 줄여서 한참 뒤에 쫓아오고 있던 다른 2명의 포드 레이서들과 나란히 파이널 라인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뒤에 있던 레이서가 처음 스타트 라인에서 켄보다 뒷자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따져보면 1등이 그한테 넘어가게 되었죠. 24시간 동안 목숨을 걸고 이뤄낸 성과를 어이없이 넘겨주게 된 경우입니다. 저 같으면 우라통이 터졌을 텐데 켄은 아주 쿨하게 넘어갑니다. 본인은 최선을 다했고 그곳에 만족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정해놓은 잣대에 휘둘리지 않는 정말 승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작품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단지 흥미진진한 자동차 경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을 불태울 것을 찾아서 몰입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베이어썸 TV의 유니스와 함께한 이번 주 영화는 제임스 맨골드 감독의 포드 vs 페라리였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 덕분에 24 Hours Car Racing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정말로 멋진 맷 데이먼과 크리스천 베일의 명연기도 감상을 하고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죽음을 불사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이 두 캐릭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동기부여를 팍팍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인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시나요? 예전에 원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때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확 불질러 보시면 어떨까요? 하고 싶은 꿈에 대한 열정 절대 놓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한 발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조승연 작가님의 탐구 생활에서 포드 vs 페라리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색다른 묘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와 같이 멋진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